지금 이더리움은 하락 구조 안에서 약한 반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 이평선 저항이 겹치는 자리에서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열리는지 오늘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 오전 이더리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1시간봉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과 방향 자체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강한 시장이라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치고 나가거나 적어도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이더리움이 더 예민하게 밀리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매도 압박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성 매수나 강한 수급 유입이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반등할 때마다 정리 물량이 나오는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차트 구조 자체도 상승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 이후에 약한 되돌림만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평선 배열도 아래에 눌려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착각하십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강한 반등은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고 이평선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반등이 나와도 계속 윗꼬리와 눌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롱을 따라붙는 사람들을 편하게 먹여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등 자체보다도 그 반등이 이평선을 제대로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국면입니다. 1시간봉에서 하락 구조를 확인했다면 15분봉은 그 구조 안에서 단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5분봉에서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반등에도 이더리움은 위에서 계속 눌리고 있고 이평선 저항 아래에서 힘없이 횡보하다가 한 번씩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장이 지금 노리는 건 애매한 반등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흐름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기 이평선도 계속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장 주도권이 매수보다 매도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15분봉 기준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반등은 사람들이 따라붙기 전에 먼저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잠깐 터져도 추세를 바꿀 정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시장은 추세 반전보다 단기 되돌림 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15분봉에서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는 건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방향을 미리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확인 후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트 구조와 단기 흐름을 확인했으니 이제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위쪽 저항 구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봉 기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저항 구간은 2045에서 2060입니다. 단기 이평선 저항과 최근 매물대가 겹쳐진 자리입니다.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이 나와도 단순 기술적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15분봉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2040에서 2050입니다. 여기에도 단기 이평선과 최근 매물대 저항이 겹쳐 있습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이 나와도 계속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위 구간은 15분봉 기준으로 2070에서 2080이고 1시간봉 기준으로는 2080에서 2100입니다. 이 구간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저항 아래에서 막히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1시간봉 기준 2045에서 2060 회복 여부가 분기 변화의 첫 번째 기준이고 그 위 2080에서 2100까지 돌파해야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항 구간을 확인했으니 반대로 아래쪽 지지 구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하방 지지 구간은 1시간봉과 15분봉 모두 동일하게 2000입니다. 특히 2000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라 많은 포지션이 몰려 있는 자리입니다. 15분봉 기준으로도 최근 저점 매수 반응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2000이 무너진다면 단순히 지지선이 깨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깁니다. 손절 물량과 숏 추가 진입이 겹치면서 한꺼번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래로는 1980대까지도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2000 구간은 단순 지지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2000 구간을 지지로 유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 구조와 주요 구간을 확인했으니 보조지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과매도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RSI가 낮으니까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반등 이후에 이어지는 힘입니다. 지금 RSI는 반등 탄력이 약하게 눌리고 있고 MACD 역시 아직 음영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봉과 15분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도 강한 매집 느낌보다는 하락 과정에서 반응만 나오는 수준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강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락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아직 시장이 강하게 뒤집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보조지표 전체가 아직 매수 주도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근처에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반등 가능성이 열어두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롱 진입의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MACD 음영 구간이 해소되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흐름이 먼저 확인되어야 비로소 방향 전환을 논할 수 있습니다. 지표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기 흐름은 1시간봉과 15분봉 모두 롱보다 숏 우세 분위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롱에 따라붙으면 한번 흔들릴 때 손절 유도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늦게 따라붙는 추격 롱이 가장 위험한 자리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진입하면 위아래 흔들기에 멘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2040에서 2050 저항을 제대로 돌파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유지하는 흐름이 나올 때 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미리 확신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이 만들어주는 자리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이 하락한 자리에서 무작정 추격 숏을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2000 구간에서의 반응,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저항 구간에서 제대로 막히는지 확인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이번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접근법입니다. 전략을 정리했으니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더리움은 훨씬 더 예민하게 아래 지지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00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아래 1980대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시나리오에 포함해 둬야 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1시간봉 기준 중요 저항을 회복하면서 안정화 흐름을 만든다면 이더리움도 숏 청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페이크 반등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즉 지금은 방향 확신보다 자리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승 시나리오든 하락 시나리오든 핵심 구간에서의 반응을 먼저 확인한 뒤 진입하는 방식이 이번 구간에서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1시간봉과 15분봉 흐름을 함께 봤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 구조 안에서 약한 반등만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평선 배열 아래로 눌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자리입니다. 단기 기준으로는 숏 우세 분위기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위쪽에서는 1시간봉 기준 2045에서 2060 구간이 분위기 변화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반등은 기술적 되돌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쪽에서는 2000이 핵심 심리 지지선으로 이 구간이 무너지면 손절 물량과 숏 진입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아래 1980대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MACD는 음영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RSI 반등 탄력도 약한 상태라 보조지표 역시 강한 매수 신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이더리움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은 페이크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자리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격 진입보다 핵심 구간에서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이더리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